나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었지만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얽힌 괴담이 속삭여지곤 했다. 주차장에서는 밤이 되면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거나 의문의 그림자가 목격된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새벽 1시를 넘겨 지하주차장은 인적이 드물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그때 거대한 주차장 끝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 괜한 걱정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엔진 소리인 줄 알았으나 점점 명확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급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닫힌 버튼을 잽싸게 눌렀지만 문이 닫히려고 할 무렵 누군가의 손이 문틈새로 들어왔다. 잠깐만요. 나와 같은 층으로 올라가려는 이웃 주민이었다. 잠시 안심이 되었지만 그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 남자는 내게 이상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혹시 방금 그 소리 들었어요? 그는 작게 속삭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똑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다. 저도 얼마 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놀고 있나 했죠. 근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CCTV를 관리하시거든요. 그분 얘기로는 몇 달 전에 그 지하주차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이야기를 들은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가 비록 다른 층에 살지만 그와 나는 담담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떠오르는 그놈의 눈빛. 몇 주 후, 난 우연히 지하주차장을 걸어가다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CCTV 설치된 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허락 아래 며칠 전 녹화된 영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화면 속에서 새벽 시간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린아이였다. 그 아이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다. 그때 카메라 앞을 지나갔는데 나는 숨이 막힐 듯했다. 아이는 분명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영상을 본 이후 더 이상 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못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아직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그 남자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여전히 그 소리는 가끔씩 들려오지만 나는 그곳에 내려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괴담은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아직도 그 지하주차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민가가 하나 있었다. 이 민가는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잊혀져가는 존재였다. 그러나 민가에는 기이한 소문이 있었다. 밤이 되면 불이 켜진다. 누군가 창밖을 내다본다. 는 등 소문은 점차 주민들 사이에 퍼져갔다. 한 젊은 부부가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고 그 민가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인 준호는 대담한 성격이었고 마을의 특별한 명소를 탐험해보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했다. 아내인 미지는 처음에는 꺼렸지만 결국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다. 둘은 그날 밤 민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랜턴과 카메라를 챙겨 집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 낡고해진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래된 가구와 먼지에 덮여 있었다. 준호는 카메라를 꺼내 매 순간을 기록했고 미지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뒤따랐다. 그들이 거실을 지나갈 때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2시 정각을 알리며 고요한 집안의 큰 종소리를 울렸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미지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팔을 꽉 잡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둘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위층 복도 끝에는 한 방이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준호는 그 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있는 듯했지만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방 안 중심에는 낡아 보이는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그 거울이 특이하다고 느꼈고 더 가까이 다가가 거울을 살펴보았다.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경악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때 미진이 거울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거울 속에는 자신들이 아닌 또 다른 인물들의 모습이 비쳤다. 오래된 옷을 입고 흐릿한 실루엣들은 마치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준호와 미지는 급히 방을 벗어나 밑으로 내려갔다. 귀신 같은 존재와의 조우의 논란.
그들은 급하게 집을 나왔다. 그러나 밖을 나서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도 어둑했던 바깥은 한층 더 음산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고 달빛은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그들을 뒤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갔고 불을 켰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들은 몇 번을 더 민가를 방문했지만 거울 속에서 봤던 그 기묘한 형상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종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거울 속 인물들이 주변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섣불리 언급하기 힘들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떠나는 날, 준호는 마지막으로 민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문에는 그 거울 속 인물과 닮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민가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그곳을 체험해보러 오는 이들이 간간히 있을 뿐이었다. 누구도 그 집에 영구히 머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민가의 이야기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곳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비어있는 사이 민간의 또 다른 거울 속에 감춰진 이들의 비밀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물론 소문은 무성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밤이 깊어지면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집 주변을 맴돈다고 했다. 그 집에는 이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전해졌다. 그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 집은 유령의 소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한 달 밤, 대학생이었던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 삼아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은 공포영화를 보며 농담하던 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실제로 가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호기심이 많은 지수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밤 11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손전등을 준비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숨막힐 듯한 고요가 그들을 맞이했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나뭇잎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고 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살짝 열려 있었다. 지수는 조금 두려웠지만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와 함께 한기가 느껴졌다. 곳곳에 거미줄이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지수의 친구 중 한 명이 2층에서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다. 불안한 느낌 속에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 복도 끝에는 열린 방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약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누군가가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있던 그 인물은 느리게 고개를 돌렸고 숨을 삼킬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친구들 역시 두려움의 말을 잃었다. 그때 그 존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존재는 손을 뻗어 주변 공기를 흔들며 마치 사라지듯 눈앞에서 모습을 감췄다. 지수와 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집을 뛰쳐나왔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지수는 그 존재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기록에서 과거 그 집에서 살았던 가족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불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 존재는 아마도 그 가족 중 하나였을 것이고 여전히 그날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리라. 지금도 그 집 주변을 지나가면 밤이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여전히 돌고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밝혀보려 한다. 그러나 지수와 같은 경험을 한 이는 더 이상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그 집은 점점 더 낡아져갔지만 그곳에 깃든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이야기 속 전설로 여기곤 했다. 그곳은 그렇게 어둡고 음산한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다.